관세 문장 오늘 안에 바꿉니다. 2026년 1월 30일 워싱턴 협상장 복도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랐습니다. 재고는 사흘 뿐입니다. 15%와 25%가 같은 종이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이 문서 안에서 무게를 키웠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마주 앉았고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이름이 책임자 칸에 적혔습니다. 내일 다시 협상이 열린다는 말이 돌자 오늘 밤 몇 시간 안에 문장 하나를 바꾸지 못하면 표정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미국 공장 한쪽 라인이 한국 부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진짜가 될지 종이 한 장의 첫 줄에서 갈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문서를 다루는 실무자입니다. 2025년 7월 31일 아침 로이터 속보 한 줄이 서울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산 수입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새 합의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계획이 함께 붙었습니다. 숫자가 붙는 순간 합의는 발표가 아니라 일정표가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방에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 오른쪽에는 2025년 7월 31일 날짜가 찍힌 보도 캡처가 떠 있었고 왼쪽에는 15%라는 숫자를 굵게 표시한 초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출력 버튼을 눌러 종이를 뽑고 첫 장 상단의 산업통상자원부 결제 라인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문서가 화면에서 종이로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굳는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숫자만 믿지 마십시오. 라는 짧은 경고가 회의실 뒤쪽에서 튀어나왔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첫 문단에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를 다시 적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진짜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회의는 합의의 기쁨보다 구조를 점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관세 15%는 당장의 숨통이지만 3,500억 달러 투자 구상은 국내 절차가 붙는 순간 시간이 늘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부처 협의 요청서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 라인을 동시에 참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청와대 정책 라인에 보고 시간을 당겼습니다. 보고 시간을 당기십시오. 라는 지시가 이어졌고 저는 2025년 8월 첫째 주로 잡혀 있던 내부 검토를 2025년 8월 2일로 바꾸어 캘린더에 찍었습니다. 일정이 앞당겨지자 담당자들의 표정이 먼저 굳었고 그 굳음이 바로 실행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 문장은 화려하지만 위기의 씨앗은 늘 절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세 가지 허점을 한꺼번에 떠올렸습니다. 국회 일정과 행정부 실행 일정이 엇갈리는 시간표에 빈틈이 있었고 대규모 투자 구상이 예산과 인허가로 쪼개지며 점검 주기가 길어지는 구멍이 있었고 부처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책임이 분산되어 마지막 서명이 늦어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허점을 메우려는 선택을 했고 당장 통상 대응 요청서에 공동 점검 항목을 넣었습니다. 즉시 결과로 회의실의 논점이 관세 15%에서 실행 일정표로 옮겨갔고 모두가 같은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기업 쪽 연락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는 1,5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바이오에는 2,000억 달러라는 식으로 내부에서 쪼개어 보는 계산이 이미 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닫고 선적 일정표와 투자 타임라인을 한 화면에 띄웠습니다. 문서부터 잡으십시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고 곧장 기업 협력 창구에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이 나가자 즉시 결과로 전화벨이 줄었고 대신 정리된 파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협상 프레임도 정리된다는 단순한 원칙을 그날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회의실 한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그 말은 2025년 7월 31일이라는 날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유혹이었습니다. 발표가 먼저 나간 뒤에는 체면을 관리하는 것이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발표 문장 옆에 실행 문장을 붙이자는 쪽으로 결제 라인을 설득했고 즉시 결과로 초안의 첫 페이지에 공동 점검과 단계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국회 일정은 2026년 2월 3일 회기까지 버텨줄 수 있습니까? 그날 밤 저는 통화 메모 한 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2025년 7월 31일 합의 대응 통화 메모였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저는 메모를 파일 속에 넣지 않고 제 책상 서랍에 따로 넣었습니다. 회의록으로 남기면 문장이 굳어버리고 서랍에 두면 필요할 때 꺼내 다시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를 넣는 행동을 선택하자 즉시 결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고 대신 책임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상황실 화면에는 15%라는 숫자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제 상신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다음 주 회의 소집 공지를 작성했습니다. 회의를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짧은 경고가 메시지창에 남았고 저는 2025년 8월 1일 오전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그 순간 체면을 지키면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2025년 8월 2일 오전 세종청사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숫자들이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가 엑셀 표 안에서 떠다니는 동안 15%라는 관세율은 마치 체온처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캡처가 남아 있었고 그 캡처가 우리를 재촉하는 경고문처럼 깜빡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약속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메신저에는 조선 1,50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바이오 2,000억 달러 같은 쪼개진 문장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단순 참고로 두지 않고 즉시 선택을 바꿔 정리 양식을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보고서 표지를 3,500억 달러 투자 구상으로 묶고 세부 항목은 조선과 첨단 산업으로만 나눴습니다. 정리 방식이 바뀌자 즉시 결과로 각 부처가 제각각 던지던 숫자가 한 장으로 모였고 회의실의 말이 짧아졌습니다. 표는 하나로 묶으십시오. 프린터에서 나온 출력물 첫 장에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로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서가 정부의 목소리인지 기업의 제안서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협상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제 라인에는 담당과 과장만 두고 외부 공유는 별도 요청서로 분리하는 규칙을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는 많이 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유 범위가 흔들리면 책임도 함께 흩어진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부터 넘지 마십시오.
같은 날 2025년 8월 2일 오후 기업 협력 창구에서 삼성 쪽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의 결이 달랐고 그 결은 항상 일정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남기되 회의록에 넣지 않고 서랍 메모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장이 굳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즉각 나왔습니다. 상대는 더 짧게 말했고 저도 더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시간표부터 내놓으십시오.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책상 서랍에 있던 2025년 7월 31일 합의 대응 통화 메모를 꺼냈습니다. 첫 줄은 그대로였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줄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오늘 기준으로 다시 읽고 메모 옆에 2026년 2월 3일이라는 국회 회기 날짜를 적었습니다. 입법과 실행의 간격이 길어지면 약속은 종종 의도가 아니라 절차에서 무너집니다. 이 간격이야말로 우리의 첫 허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투자 구상이 인허가로 쪼개지며 점검이 느려지는 빈틈이 두 번째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3,500억 달러가 한 문장일 때는 강하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승인과 점검 주기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즉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공동 점검 회의체를 가정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표를 돌리는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이 올라가자 즉시 결과로 각 담당자가 미뤄두던 질문이 줄고 대신 제출 기한이 명확해졌습니다. 점검표를 오늘 돌리십시오.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는 세 번째 허점으로 남았습니다. 부처는 부처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각자의 언어로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결국 마지막 서명만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 요청서에 책임 주체를 문장 안에 박아 넣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제출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 순서를 날짜로 고정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2025년 8월 3일 오전 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용산 대통령실로 올라갈 브리핑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는 15% 관세 합의의 의미를 적고 다음 페이지에는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를 일정표로 바꾼 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선 1,500억 달러, 첨단 산업 2,000억 달러가 공급망 단계에서 어디에 박히는지 표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떨어지자 저는 곧장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문장은 남기되 원칙이 먼저 작동하도록 절차 문장을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자 즉시 결과로 보고서의 톤이 달라졌고 누구도 쉽게 흥분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원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보고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삼성 쪽에서 다시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문서가 지키려는 것이 관세율인지 아니면 기술의 멈춤을 막는 약속인지 묻는 결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그대로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문장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협상은 관세율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 멈추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라는 문장입니다. 관세만 보지 마십시오. 2025년 8월 4일 오전 보고가 끝난 직후 대통령실에서 짧은 피드백이 내려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협상의 프레임을 바꾼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통상 대응 요청서에 공동 점검을 단순 문구가 아니라 일정으로 고정하는 부록을 붙였습니다. 부록이 붙는 즉시 결과로 부처와 기업이 같은 날짜를 바라보게 되었고 3,500억 달러는
구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부터 먼저 고칩니다. 밤이 깊어지자 2025년 8월 4일 시각표에는 야간 회의가 추가됐습니다. 비용이 아니라 시간과 인력이 먼저 나갔고 그 대가는 피로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서랍에 넣기 전에 첫 줄과 마지막 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그 문장들이 내일의 회의에서 어떤 의미로 바뀔지 벌써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원칙이 결국 체면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26일 저녁 트럼프가 한국산 자동차 등 일부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는 로이터 보도가 뜨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상황실 전화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박준호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붙인 채 자동차 공급망 담당자에게서 재고 일수표를 받아들고 숫자를 다시 세었습니다. 관세가 다시 25%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먼저 멈추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지고 바로 행동을 골랐습니다. 물류팀의 선적 예약표를 당장 다시 뽑게 했고 기업 협력 창구에는 납기 재배열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공문 초안을 띄웠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회의실의 말이 감정에서 일정으로 바뀌었고 재고 사흘이라는 문장이 벽식의 초침처럼 빨라졌습니다. 재고부터 다시 세십시오. 2026년 1월 26일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는 보도까지 겹치자 저는 통상 문서 담당자로서 더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는 감각이 왔습니다. 공식 문서가 오지 않았는데 시장이 먼저 반응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근거가 한 줄 기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선택을 바꿔 기록 체계를 먼저 잠갔습니다. 통화 메모 양식을 새로 열고 제목에 2026년 1월 26일을 박아 넣었으며 수신자 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과 통상 라인을 함께 올렸습니다. 공식 통보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움직여야 합니까? 질문이 머리를 치고 올라왔지만 저는 서류함을 닫고 문장부터 세웠습니다. 추정은 문장에 넣지 마십시오. 그 지시가 내려가자 즉시 결과로 내부 보고서에는 로이터라는 출처와 15%, 25%라는 숫자만 남고 불필요한 해석은 빠졌습니다. 2026년 1월 28일에는 트럼프가 한국과 뭔가를 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톤을 낮췄다는 로이터 흐름이 이어졌고 미국 측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대목이 함께 붙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2025년 7월 31일 합의 캡처를 다시 꺼내어 화면에 붙였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이 적힌 줄을 확대해 놓고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국회 일정표를 열어 2026년 2월 3일 시작하는 회기 표시를 굵게 칠했고 승인 지연 가능성을 문서 맨 위 위험 항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협상팀이 입법 지연이라는 단어를 피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지연을 줄이는 절차 문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체면만 앞세우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29일 새벽 워싱턴 출장을 위한 항공편 예약 문자가 제 휴대폰에 뜨자 손끝이 먼저 굳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워싱턴에서 협상에 들어간다는 흐름이 굳어지는 순간이었고 통상 문서 담당인 저는 짐보다 먼저 문장을 챙겨야 했습니다. 저는 회의 소집을 선택했고 출국 전 2시간짜리 최종 점검 회의를 붙여 회의실에 잡았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각 팀이 들고 오던 자료가 한 테이블 위로 모였고 저는 선적, 재배치표와 투자 일정표를 같은 파일로 합쳤습니다. 문서부터 다시 쓰십시오.
2026년 1월 29일 오후 비행기 좌석에서 저는 산업 현장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으로 움직이고 일정이 무너지면 현장은 멈춘다는 문장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바로 실행 항목으로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워싱턴 도착 즉시 공유할 보고서에 공급망 단계별 체크 지점을 넣고 재고 일수표를 품목별로 다시 쪼갰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부품의 재고가 3일, 5일, 7일로 갈라지자 우선순위가 명확해졌고 협상 문장도 관세 숫자에서 납기 시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적을 먼저 돌리십시오. 2026년 1월 29일 밤 워싱턴 호텔 로비에서 장관 수행팀이 모이자 공기는 낮보다 더 얇았습니다. 저는 김정관 장관에게 올릴 통화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 2025년 7월 31일 메모의 첫 줄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대신 그 사이 문장만 새로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때면 협상 첫날 합의가 없을 수 있으며 다음 날 재개가 예정이라는 전망을 기준으로 오늘 밤 안에 수정 가능한 문서 문장을 정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협상 책임자 접촉 계획을 보고서에 넣고 통상 라인 여한구가 제이미슨 그리어와 접촉할 예정이라는 보도 앵커를 정확히 적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우리 문서가 사람 이름과 직함을 붙인 현실의 지도처럼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틀리면 끝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심야 업계 관측으로는 삼성 내부에서 미국 파트너 창구를 통해 협상 분위기를 타진하는 메시지가 오갔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사실처럼 쓰지 않기로 선택했고 대신 가능성으로만 관리했습니다. 통화 메모에 소문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공개 자료로 확인된 숫자만 앞에 세웠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협상팀은 불확실한 장치에 기대지 않고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라는 공개 앵커를 다시 조립하는 쪽으로 집중했습니다. 확인 전엔 말하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30일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예전에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대사가 제 귀에 다시 걸렸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밀어내지 않고 다른 의미로 붙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칙이 먼저 서야 체면이 남는다는 순서로 문장 배열을 바꾸어 보고서 첫 페이지에 공동 점검과 일정표를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협상팀 내부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공격이 아니라 출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28일 오전 로이터 보도에 트럼프가 한국과 뭔가를 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톤을 낮췄다는 대목이 뜨자 워싱턴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우리 팀은 잠깐 숨을 들이켰습니다. 같은 기사 줄에는 미국 측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문장도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15%와 25%가 함께 떠 있는 상태에서 톤이 낮아졌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미룬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굴리지 않고 바로 행동을 택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합의 관련 파일을 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한 장 요약표로 다시 뽑았고 표 아래에 2026년 2월 3일 국회 회기 일정이 어떤 지점에서 병목이 되는지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팀은 변명 대신 일정표를 들고 움직이게 되었고 누구도 단어를 길게 느리지 못했습니다. 날짜로만 말하십시오. 호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미국 측 우려로 디지털 규제 문제가 거론됐다는 보도. 대목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관세가 자동차 같은 실물 품목을 겨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급망이 흔들리는데 디지털 규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장으로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저는 통화 메모 양식을 열어 제목에 2026년 1월 28일을 받고 별도 부록으로 디지털 규제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관세 협상팀의 문서가 한꺼번에 두꺼워졌고 각자 자기 분야만 보던 시선이 같은 페이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슈를 분리하십시오. 그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위기의 뿌리가 다시 제도 안에서 자라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 입법 일정이 협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틈이 있었고 대미 투자 구상과 에너지 구매 계획이 여러 부처 절차로 갈라지며 점검 주기가 늘어나는 구멍이 있었고 디지털 규제와 시장 접근 같은 비관세 쟁점이 어디서 누구 책임으로 답변되는지 흐려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덩어리를 한 문장으로 묶는 선택을 했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세는 숫자이고 숫자를 지탱하는 것은 일정과 책임의 선입니다. 문장이 올라가자 즉시 결과로 회의가 비난을 피하고 구조를 고치는 쪽으로 다시 정렬됐습니다. 책임선을 그으십시오. 2026년 1월 28일 오후 통상 라인 여한구 쪽과 보고 체계를 맞추기 위해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대면 협상이 잡히면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 측 협상 책임자 제이미슨 그리어와의 접촉 계획도 문장으로 박혀야 했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 중 확인된 사실만 메모에 남기고 나머지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안전한 틀로 묶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즉시 결과로 보고서에는 사람 이름과 직함, 지명 워싱턴, 날짜 2026년 1월 30일이 또렷하게 박혔고 말은 더 짧아졌습니다. 이름은 틀리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기업 쪽에서 긴급히 올린 공급망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선적 예약표가 하루만 흔들려도 납기가 밀리고 배터리 소재는 승인. 지연이 하루 늘면 재고 일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선적 재배치 가능 슬롯을 확인하게 했고 납기 재배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도록 물류팀과 짧은 회의를 잡았습니다. 회의가 열리자 즉시 결과로 관세 25%라는 숫자는 공포가 아니라 리스크표의 한 칸이 되었고 우리는 그 칸을 줄이기 위한 작업 순서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적표를 다시 짜십시오. 밤이 깊어지면서 미국 측이 약속 미이행을 문제 삼는 흐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방어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를 다시 조립해 상대가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는 문장과 우리가 일정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장을 함께 넣는 방향으로 초안을 고쳤습니다. 초안을 고치자 즉시 결과로 예전에 회의실에서 튀어나왔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저는 그 문장을 부정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어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칙이 먼저 서면 체면은 문장으로 남고 원칙이 비면 체면은 종이에서 찢어진다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디지털 규제까지 얽힌 문장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질문을 던진 뒤 바로 표를 펼쳐 쟁점을 한 줄씩 줄였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의 가운데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을 더 줄이십시오. 새벽으로 넘어가기 전 서랍 속에 넣어둔 통화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5년 7월 31일이라고 적힌 오래된 메모의 첫 줄은 그대로였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2026년 1월 30일 워싱턴 대면 협상, 2026년 2월 3일 국회 회기라는 두 날짜를 넣고 디지털 규제라는 단어를 괄호 없이 본문에 박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의 즉시 결과로 메모는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행동의 체크리스트가 되었고 우리 팀의 눈빛은 다시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체면을 살리면서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29일 워싱턴에 도착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의 일정표가 제 휴대폰 화면에 뜨자 심장이 먼저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팀이 모이기 전에 저는 재고 일수표를 다시 펼쳐 자동차 부품 3일, 배터리 소재 5일 같은 숫자를 손으로 밑줄 쳤습니다. 이 상태에서 25%라는 말이 다시 굳으면 우리는 어디부터 무너집니까? 질문이 튀어나오자마자 선택을 바꿨습니다. 회의실 예약을 30분 앞당기고 물류 책임자에게 선적 예약표 원본을 들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각자 추측하던 위험이 한 장의 표로 내려앉았고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표 없으면 협상도 멈춥니다. 그 같은 날 2026년 1월 2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한 줄 지침이 회의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관세 인하를 구걸하지 말고 미국이 놓치면 손해를 볼 미래를 문서로 보여주라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단순한 구호로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 제목을 15% 복원 요청이 아니라 공급망 안정 공동 점검 초안으로 바꾸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일정표로 다시 배열했습니다. 선택의 즉시 결과로 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세율만 바라보던 시선이 공장 라인과 항만의 시간으로 옮겨갔고 협상 문장이 중심이 숫자에서 구조로 이동했습니다. 관세 인하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제도 허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2월 3일 국회 회기라는 고정된 날짜가 협상 속도와 어긋나 생기는 일정 틈이 있었고 3,500억 달러 투자 구상이 부처별 절차로 갈라지며 점검 주기가 늘어나는 구멍이 있었고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이슈가 어느 라인에서 어떤 문장으로 답변되는지 책임선이 흐려지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단서가 정리되자 저는 바로 행동을 골랐습니다. 책임선을 문서에 받기 위해 제출 주체와 확인 주체를 직함으로 적고 김정관 장관 결제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치는 검토 항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회의가 감정 싸움에서 체크리스트 싸움으로 바뀌었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유 범위의 선을 지키십시오. 저녁 무렵 2026년 1월 29일 삼성 내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돌고 있다는 업계 관측이 협력 창구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으로 움직이고 일정이 무너지면 현장은 멈춘다는 보고가 돌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실처럼 쓰지 않기로 선택했고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이라는 틀로만 관리했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행동을 붙였습니다. 협력 창구에 품목별 납기 영향 보고서를 요청했고 물류팀에는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부터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소문은 공포가 아니라 확인 항목으로 바뀌었고 우리 문서에는 확실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결국 결정을 미루면 무엇이 남습니까? 밤 9시 장관 수행팀이 방으로 모이자 워싱턴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서랍에 따로 넣어둔 통화 메모 양식을 꺼내 2026년 1월 29일을 제목에 박았습니다.
첫 줄에는 예전 그대로 관세는 숫자입니다를 적었고 마지막 줄에는 신뢰는 일정입니다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사이 문장에만 손을 댔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대면 협상에서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의 면담 통상 라인. 여한구의 제이미슨 그리어 접촉 계획 같은 확인된 앵커를 넣고 15%와 25%가 공급망 단계에서 어떤 시간을 흔드는지 짧게 적었습니다. 선택의 즉시 결과로 메모는 보고서가 아니라 회의실에서 바로 읽히는 지도처럼 변했고 장관이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미래 손해 문서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문득 예전에 회의실에서 튀어나왔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저는 그 문장을 이제는 반대로 읽기로 선택했습니다. 원칙이 먼저 서야 체면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문장 하나를 더 고쳤습니다. 관세율을 깎아달라는 문장을 맨 앞에서 빼고 공동점검과 일정 확정이라는 문장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팀 내부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공격이 아니라 출구로 쓰이기 시작했고 상대가 승리 선언을 할 문장과 우리가 점검할 문장이 같은 페이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일 2026년 1월 30일 첫날이 합의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 앞에서 이 문장 하나가 버틸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0일 아침 워싱턴 회의실 앞 복도에서 제 손바닥이 이상하게 건조해졌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을 만난다는 일정표가 9시 30분으로 찍혀 있었고 통상 라인 여한구가 제이미슨 그리어와 접촉할 계획이라는 문장도 같은 페이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파일을 열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면담용 요약본을 이쪽으로 줄이고 15%와 25%, 3,500억 달러, 1,000억 달러만 맨 위에 박았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수행팀이 서로 다른 파일을 들고 흔들던 손이 멈추고 한 장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숫자만 남기십시오. 2026년 1월 30일 10시 무렵 면담장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서류철 한 권을 다시 열었습니다. 로이터가 전한 대로 첫날 합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돌았고 오늘 밤 몇 시간 안에 문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내일 2026년 1월 31일 재개 협상에서 시간을 잃는다는 압박이 걸렸습니다. 저는 단서가 나오자마자 행동을 골랐습니다. 선적 예약표와 재고 일수표를 같은 폴더에 끼우고 자동차 부품 재고 3일과 배터리 소재 5일을 굵게 표시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관세율이 논쟁이 아니라 시간표가 되었고 회의실 문 앞에서 말이 줄었습니다. 재고부터 앞에 두십시오. 질문 하나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 안에 이 종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0일 낮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방식은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합의가 입법 처리 지연과 연결돼 설명됐다는 로이터 흐름이 계속 따라붙었고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쟁점도 미국 쪽 우려로 거론됐다는 대목이 문장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원인을 다시 제도 쪽에서 묶어 적는 선택을 했습니다. 국회 일정과 행정부 실행 일정이 어긋나는 시간표 틈, 투자와 구매 계획이 부처 절차로 쪼개지며 점검이 느려지는 구멍, 비관세 이슈의 답변 책임이 여러 라인으로 흩어져 문장 주인이 사라지는 구조를 한 단락에 넣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우리 팀은 변명 대신 수정을 말하기 시작했고 자료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선을 흐리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30일 오후 2시 회의실 바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빚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화 메모를 꺼내 첫 줄과 마지막 줄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단서가 이 두 줄 사이에 끼어들자 저는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일정표로 바꾸는 부록을 새로 만들고 공동 점검을 48시간 내 초기 점검, 주간 2회 진행, 재고 목표 7일. 확보라는 새 숫자로 설계했습니다. 수치는 추정과 업계 관측을 전제로 붙였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문서는 부탁이 아니라 제안이 되었고 협상팀 내부에서 말이 길어지려는 순간마다 숫자가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문장에 일정 넣으십시오. 2026년 1월 30일 오후 4시를 넘기자 복도 공기가 더 얇아졌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머스크라는 이름을 잠깐 꺼냈다는 말도 돌았고 그 이름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중요한 것은 프레임이 바뀌는 속도였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듣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서 본문에 넣지 않고 협상 프레임 전환 가능성이라는 문장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즉시 결과로 우리 문서는 확인되지 않은 장치에 기대지 않고도 공급망과 투자라는 확인된 앵커로 중심을 지켰습니다. 소문은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름에 흔들리면 우리가 가진 3,500억 달러는 무엇이 됩니까? 2026년 1월 30일 저녁 결국 첫날은 합의 없이 종료됐다는 로이터 보도 내용이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동을 늦추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위에 선적 재배치표를 펼쳐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을 다시 확인했고 동시에 워싱턴 현지 연락망으로 보고서 상신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팀은 낙담 대신 내일 2026년 1월 31일 재개될 협상에 넣을 문장을 다시 깎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끝내십시오. 2026년 1월 30일 밤 11시, 저는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그 문장을 떠올린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체면을 세울 문장은 남기되 원칙이 먼저 작동하도록 공동 점검과 공동 일정 확정. 문장을 맨 앞에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체면은 표지가 아니라 출구가 되었고 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검증.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조용히 남았습니다. 내일 2026년 1월 31일 이 순서가 협상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0일 밤 11시 워싱턴 호텔 책상 위에 로이터 속보 캡처와 협상 초안이 겹쳐 놓였습니다. 미한 대면 협상 첫날이 합의 없이 끝났고 2026년 1월 31일에 재개될 예정이라는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서를 잡자마자 선택을 했습니다. 초안의 제목을 관세 조정 요청에서 공동 점검 일정표로 바꾸고 팀 메신저에 수정본. 회람 시간을 1시간 앞당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누가 먼저 지쳤는지 따질 여지가 사라지고 모두가 문서 첫 페이지로 다시 모였습니다. 당장 첫 페이지 바꾸십시오. 오늘 밤 몇 시간 안에 이 문장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0일 밤 11시 20분, 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숫자 덩어리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숫자를 일정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고 투자 구상은 분기별 점검, 에너지 구매는 월별 확인이라는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15%와 25%가 싸우는 종이에서 벗어나 실행을 검증하는 종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프린터 버튼을 눌러 출력물을 뽑고 첫 장 상단에 워싱턴 대면 협상이라는 문구를 다시 적었습니다.
출력물이 손에 잡히자 팀의 눈이 숫자에서 날짜로 이동했습니다. 확인 없는 표현 금지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밤 11시 40분 대통령실에서 전달된 요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제거이고 한국이 보여줄 것은 기술의 안정성과 실행력이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그 단서를 그냥 감동 문장으로 두지 않고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공동 점검의 기준을 72시간 내 초기 점검, 주간 2회 진행, 재고 목표 7일 확보로 적고 이 수치가 추정과 업계 관측에 근거한다는 문장을 바로 뒤에 붙였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문서가 9호에서 점검표로 변했고 체면을 살릴 문장도 원칙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자리를 얻었습니다. 체면은 문장으로 두십시오. 원칙이 먼저 서면 체면이 남는다는 제 해석이 종이에서 통할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0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삼성 현지 공정 담당자 보고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공유됐다는 내용이 수행팀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공정은 단 하루만 늦어도 수주가 밀리고 그 피해는 미국 현장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전가된다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단서를 잡자마자 행동을 골랐습니다. 통화 메모에서 관세와 투자만 적어두었던 문단을 지우고 공정 지연이 납기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문장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관세는 정치의 숫자가 아니라 공장의 시간으로 읽히기 시작했고 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장 시간을 먼저 보십시오. 2026년 1월 31일 재개 협상을 앞두고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2025년 7월 31일 합의 대응 통화 메모로 남아 있었고 첫 줄도 그대로였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줄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뢰는 일정입니다. 저는 단서를 이어 즉시 선택을 했습니다. 첫 줄 아래에 워싱턴 대면 협상이라는 앵커를 붙이고 마지막 줄 위에 공동 점검, 일정표라는 문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예전에는 숫자를 다루는 경고였던 두 줄이 이제는 사람들의 밥줄을 지키는 절차 문장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1시를 넘기며 복도에서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누군가가 머스크라는 이름을 잠깐 언급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사실처럼 다루지 않기로 선택했고 보고서 본문에서 이름을 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혁신도 공급망이 흔들리면 멈춘다는 취지의 분위기만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우리 문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그리고 72시간과 주간 2회와 재고 7일 같은 점검 숫자로 중심을 지켰습니다. 소문은 문서 밖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2시 저는 다시 그 대사를 떠올렸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지금의 문장으로 고쳐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원칙이 먼저 서야 체면이 지켜진다는 의미로 바꾸어 초안 첫 문단의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부탁처럼 보이던 문서가 공동 점검이라는 제안으로 읽히기 시작했고 내일 협상장에서 상대가 잃지 않을 출구가 문장 안에 생겼습니다. 이 문장 순서 하나로 15%와 25%의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1일 아침 워싱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종이 한 장을 다시 접었다 폈습니다. 종이 상단에는 미한 대면 협상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15%와 25%가 같은 줄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선택을 했습니다. 관세율을 깎아달라는 문장을 지우고 공동투자와 공동점검, 공급망 안정이라는 프레임을 첫 문단으로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팀이 들고 있던 파일의 순서가 바뀌었고 김정관 장관이 넘기는 페이지도 일쪽부터 달라졌습니다. 감정 대신 일정으로 말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2026년 1월 31일 9시를 넘기자 수행팀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계획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약속이 아니라 점검 가능한 일정으로 바꾸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보고서 부록의 72시간 내 초기 점검, 주간 2회 공동 점검, 재고 목표 7일 확보라는 새 숫자를 앞세우고 이 수치가 추정과 업계 관측에 기반한다는 문장을 바로 붙였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미국이 원하는 불확실성 제거라는 표현이 우리 문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국이 보여줄 실행력이라는 단어도 구호가 아니라 검증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첫 문장부터 고치십시오. 2026년 1월 31일 오전 회의실 복도에서는 전날 2026년 1월 30일 첫날이 합의 없이 끝났다는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운을 핑계로 두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적 재배치표를 다시 펼쳐 운송 슬롯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물류 책임자에게 우선순위 조정표를 바로 수정하게 했습니다. 행동이 먼저 나가자 즉시 결과로 자동차 부품 재고 3일과 배터리 소재 재고 5일 같은 숫자가 협상의 배경음이 아니라 협상의 논리로 올라왔습니다. 선적표를 다시 짜십시오. 2026년 1월 31일 점심 무렵 미국 측이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우려를 거론했다는 흐름이 다시 테이블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책임선이 흐려지면 문장은 길어지고 문장이 길어지면 시간은 더 빨리 사라진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라인을 문서에 박는 선택을 했고 제출 주체와 확인 주체를 직함으로 고정했습니다. 동시에 국회 일정 2026년 2월 3일 회기라는 앵커를 위험 항목 첫 줄에 올렸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입법 지연이라는 단어가 방어가 아니라 일정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책임 분산이라는 구멍도 체크리스트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양쪽을 살릴 수 있습니까? 2026년 1월 31일 오후 3시 저는 통화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2025년 7월 31일 합의 대응 통화 메모였고 첫 줄에는 관세는 숫자입니다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신뢰는 일정입니다가 그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메모를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던 이유를 떠올리며 선택을 하나 더 했습니다. 첫 줄 아래에는 관세가 자동차 같은 실물 품목을 직접 겨냥해 공급망 불안을 촉발한다는 문장을 짧게 붙이고 마지막 줄 위에는 공동점검 일정표가 곧 신뢰라는 문장을 붙였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예전에는 경고처럼 읽히던 두 줄이 이제는 협상팀의 행동 지침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확정 대신 초안으로 남기십시오. 2026년 1월 31일 오후 6시 대가는 바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야간 회의가 다시 잡히고 인력이 재배치됐으며 출력물과 수정본이 반복되면서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피로를 탓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수정본 회람 시간을 또 앞당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문서는 매끈해졌고 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야간 회의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회의실에서 날아왔던 그 말이 이쯤에서 다시 회수되었습니다. 체면 먼저 세우자 원칙은 뒤다라는 문장은 원칙이 먼저 서야 체면이 문장으로 남는다는 의미로 재해석되어 초안의 맨 앞줄에 숨었습니다. 원칙이 앞이면 체면도 삽니다. 2026년 1월 31일 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일본 총리 다카이치라는 이름이 동아시아 공급망 리스크 브리핑에서 언급됐다고 했습니다.
중국 주석 시진핑이라는 이름도 같은 보고서에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자극으로 쓰지 않기로 선택했고 대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일정과 시스템이라는 문장만 남겼습니다. 그 즉시 결과로 우리 팀의 집중은 다시 공장과 항만으로 돌아왔고 협상의 프레임도 관세 싸움에서 공급망 안정으로 굳어졌습니다. 프레임을 흔들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31일 밤 11시 마지막 장면을 저는 회의실이 아니라 표 안에서 보았습니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미국 현장에서 한국 부품으로 라인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목표로 한 일정표가 문서에 담겼고 업계 관측으로는 항만에서 선적 우선순위가 조정되면 납기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대신 초안의 문장을 이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공동 투자와 공동 점검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급망 안정으로 서로의 체면을 지킨다. 그 즉시 결과로 통화 메모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같은 말을 다른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관세는 숫자입니다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신뢰는 일정입니다는 협상의 결론이 아니라 함께 점검하는 관계 회복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메모의 두 줄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